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3년 화제작 영화 바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영화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. 얼핏 보면 그냥 장난감 광고 같기도 한데 또 어떨 땐 되게 날카로운 페미니즘 비평 같기도 하고. 맞아요. 그러면서 또 반자본주의적인 풍자 같다가도 소비주의를 막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그래서 이게 대체 뭐지? 하는 반응들이 많았죠.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? 좋습니다. 워낙 상반되는 요소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복잡하게 느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.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지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보면서 여러분이 이 영화의 다층적인 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. 정말 영화가 야심이 컸던 것 같아요. 인형 광고도 해야 하고 여성주의 메시지도 던지고 싶고 사회풍자까지. 이 모든 걸 한 영화에 담는 게 글쎄요, 가능했을까요?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죠. 뭐랄까 모든 관객을 다 만족시키려고 한 건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명확한 방향성을 잃고 혼란스럽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. 특히 그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가 좀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었죠. 여러 아이디어나 농담, 줄거리를 계속 막 던지는데 어느 하나에 딱 집중하지 못하는 느낌? 네네, 공감합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은 정말 즐거웠어요. 그쵸? 그럼요. 특히 그 바비랜드 미술 디자인은 와, 정말 대단했어요. 그 장난감의 플라스틱 세계를 실물 크기로 거의 완벽하게 구현했잖아요. 온통 분홍색에 모든 게 평면적으로 보이는 그 공간. 아주 인상적이었죠. 맞습니다. 그 시각적인 요소가 영화의 에너지하고도 또 잘 연결되죠. 배우들의 그 열정적인 연기, 또 빠른 전개 덕분에 지루할 틈은 사실 없었어요. 물론 일부 농담은 좀 뭐랄까 현실에 적용하면 이상해 보이는 바비 인형의 특징들 이걸 계속 반복하는 수준이긴 했지만요. 하하, 네, 좀 그런 면이 있었죠. 그래도 배우들의 열연 덕분에 그게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. 로드리고 프리에토 촬영 감독의 영상도 모든 걸 일부러 좀 평평하고 밝게 보여주면서 적절한 분위기를 잘 만들었다고 봐요. 반면에 이야기는 좀 여러 조각을 그냥 이어붙인 느낌? 그런 게 들 때도 있었어요. 바비가 현실 세계로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. 네, 거기서부터죠. 거기서 바비랜드랑 현실 LA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면서 핵심 갈등이 뭐였더라? 하고 좀 약화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글로리아랑 사샤 모녀 캐릭터도 등장하는데요. 그 부분. 그 인물들이 충분히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는 점은 저도 좀 아쉬웠습니다. 특히 글로리아 역할의 아메리카 페레라 배우는 감정적인 클라이맥스를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인데 인물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녀의 그 긴 독백이 뭐랄까 조금은 겉도는 느낌을 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 독백 장면이 좋았다는 평도 많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갑작스럽다는 느낌도 있었죠. 그렇죠. 이런 지점에서 좀 질문이 생기죠. 핵심 인물이 마치 플롯을 진행시키기 위한 장치처럼 느껴질 때 영화가 전달하려는 그 주제가 과연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.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 영화 제목도 바비고 당연히 바비랑 여성성에 초점을 맞춘 영화일 텐데 정작 라이언 고슬링의 연기한 켄 캐릭터랑 남성성에 대한 이야기가 더 주목받았다는 평가가 많아요. 네, 맞아요. I'm Just Ken 그 뮤지컬 장면 같은 거요.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. 켄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가부장제 비판이나 퉁자가 어쩌면 바비의 이야기보다 더 명확하거나 아니면 그냥 더 재미있게 다가왔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.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때로는 부차적인 요소가 의도했던 중심 메시지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. 그러면 혹시 켄 이야기가 너무 매력적이었던 나머지 정작 바비의 그 성장이라는 핵심 주제를 좀 희석시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.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켄 서사의 흡입력이 워낙 강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바비의 어떤 내면적인 변화나 성장이 좀 덜 부각된다 이렇게 느낄 여지가 충분히 있죠. 어쩌면 영화가 너무 많은 메시지를 동시에 다루려다 보니까 생긴 뭐랄까 균형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아쉬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의 매력은 확실히 있는 영화다. 네. 활기차고 시각적으로 즐겁고
또 배우들 연기, 특히 라이언 고슬링의 켄은 정말 뛰어났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를 두고 정리가 안 된 혼란스러움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매력과 재미를 가진 영화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랄까 지루하진 않은데 보고 나면 좀 엉성하고 깊이가 얕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. 네. 그럼 마지막으로요. 이 영화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데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. 그렇죠.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죠.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이 영화는 볼거리도 많고 웃음거리도 많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긴 복잡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메시지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는데요. 이 경험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상업성, 비판, 오락, 그 사이에서 막 줄타기하는 듯한 이 영화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것이 오늘날 관객들이 어쩌면 이런 주제의 혼란 속에서도 무엇에 끌리고 또 공감하는지에 대해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이건 스스로 한번 탐구해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.